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야, 너 왜 공부 안 하니? 아, 엄마가 너무 간섭해. 정시로 의치한수 약을 가는 것보다 이 방법이 난이도가 낮아요. 지금 외계어를 하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3S 아나운서 차일이고요. KNS에서 이과상의 의학학계 전문 컨설턴트 김윤정 컨설턴트입니다. 자녀 입시에도 크게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큰아이가 외대포 거쳐서 인설의예과를 과학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갔고 작은 애도 또 전사고로 해서 고대 간호학과를 들어갔어요. 관리 학생들도 많이 갔지요. 근데 인서울의대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이대의예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의학학계 하면은 의대하고 약대 이 두 개만 얘기하는 건가요? 의예, 치의예, 수의예, 한의예 의학 계열이죠. 의약학계, 의치, 한수, 약입니다. 오늘은 의학학계 얘기를 많이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외대 부고 거쳐가는 로드맵을 통해서 의학학계에 입시 성공하는 비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약대, 치대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전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나요, 최근에? 우리 의학학계에서는 약대가 1,700명이 들어옴으로써 3,000명이 이제 넘어갑니다. 정시 비중이 미니멈 40% 선을 지키고 있었고 줄친 대학들이 궁금하실 텐데 수시 대표적인 유형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함께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에요. 지금 외계어를 하신 줄 알았어요. 줄 쳐진 데는 이제 종합 플러스 교과가 둘 다 가능한 거고 줄이 안 쳐진 데는 종합 전형이니까 종합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건가요? 대체로 현역에 유리한 전형을 오늘 초점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수시라도 수능을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 고등학교 커리큘럼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스탠다드한 커리큘럼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빨간색은 고1에 공부하기로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이고요. 파란색은 고2에 배우는 과목이 대부분 많고 화살표를 한 과목들은 고3 때 배우는 일반고가 훨씬 많겠습니다. 상대평가는 일단 등급은 여전히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9등급을 받아야 되는 과목들이다 라고 네. 설명을 해주신 거고 절대평가 과목들은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점수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A를 40%까지 발행하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9등급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4%, 그 달리기와는 강도가 다르죠. 진로 선택 과목부터는 아이들이 소홀히 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니들 프리고교 학점제를 적용받는 전 단계이신데 프리고교 학점제가 뭐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초등학생들은 일반 선택까지 절대평가를 받게 되는 본격 고교 학점제 요 내신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중1, 2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선택하는 과목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그 과목을 방문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의학학계입니다. 그렇죠? 수시임에도 대체적으로 수능을 방어해야 됩니다. 수능을 볼 유력할 과목은 어느 정도 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수 많이 듣는 수능에 유리한 과목 쪽으로 아이들이 수강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 중1, 2 어머니들이 크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저 굉장히 걱정 많이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제도가 변해도 걱정하지 말으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파악하셔도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외대 부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학교가 좀 표본으로 선정된 이유가 뭐죠? 외대부고 하면 정시와 수시에 절묘한 균형 실적을 내고 있는 학교의 대표 주자죠. 우리 의학학계에서는 수능도 신경 써야 되고 N수생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수시도 해봐야 되는데 수시도 또한 수능을 해야 되니 이렇게 정시와 수시 실적이 고르나고 있는 학교를 잘 고르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에 출발하시기보다는 내 아이를 정시에도 강하게 수시에도 챙길 거는 챙기고 미리미리 발빠르게 내 아이를 잘 요 모델로 키우시면 된다는 취지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정시에도 강하고 수시에도 강한 학교가 외대부고니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가 그렇게 정시, 수시에 강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정시에도 강할 수 있고 수시에도 강할 수 있느냐? 수학이 양이 어마어마한 과목이죠. N수생이 가져가는 100점 1등급이 너무 많아요. N수생과 대적하기에 고2 때 공교육에서 끝나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현역 때 수능 점수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의학계로서도 수학을 전 과정을 2학년 때 다 마치고 과학도 2년 동안 할 과정을 2학년 때 다 마치고 이것이 의학학계도 역시 수시로 학생부를 딱 낼 때 매우 어필이 되는 거죠. 그럼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과 최상위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선행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학 내신에 있어서 조금 더 직관력이 필요하고, 근데 수능 수학에 있어서 내신 수학이랑 사뭇 다른 측면이 있죠. 좀 더 성실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수학은 언제나 많이 하시죠. 과학을 지금 입학 전에 달리셔야 돼요. 과학은 사교육 의존도보다는 정면 승부를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면 공교육, 사교육은 기본이고 나만의 시간을 또 써야 된다는 거죠. 과학은 우라생의 전공에 따라서 4인 4색이에요. 그 선생님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내가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를 잘 맞춰서 자료 정리를 해둘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 외계어를 하신 줄 알았어요. 문과생들보다 할 게 정말 많아 보이거든요. 수학, 과학 중요한 건 다 알겠고 영어는 어디 레벨까지 올려놓으면 될까요? 중학교 중에 고3 6평, 9평 모의고사 정도까지를 안정적으로 96 이상 받는 거를 만드시고 탭스 교재로서 문법도, 독해도 장르별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1까지는 내신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쫙 이어주셔야 됩니다. 정시로 대학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도 수학과 국어는 여실히 0.00 자리까지 다 표점이 들어가야 되죠. 영어는 90점 넘기면 자기 원점수가 표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표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얼른 A를 꿰차시고, 내신에서도 영어 엄청 골치 아프게 생각되시겠지만은 그래도 수학, 과학 내신 올리는 것보다 수월하다.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영어는 일단 1등급 받고 봐야 된다 인 거고 국어도 비중이 예전보다 좀 높아지지 않았어요? 네,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나머지 과목들이 조금 더 변별력이 있어줘야 되는 것인데, 수학을 난이도를 높이면 사교육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과탐은 과목이 8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난이도를 골고 올렸다 내릴 때가 안 됩니다. 균형 맞추는 게 문제가 되는데 해마다도 국어가 풍선 효과로서 어려워졌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격차가 큰 과목의 대표죠.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요. 독해 추론에다가 이게 집중을 하면 되니까 다른 부분은 그래도 살짝 힘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 사회 한국사 이 칼럼이 참 마음에 들어요. 교과서의 단고나 전략을 써라. 여러 문항식 풀고 과학처럼 그럴 시간 죽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서 시름이 깊으신 어머님들이 있어요. 본인이 수행평가를 하시는 것 마냥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네, 맞아요. 그 밖에 성적 내는 거, 지금까지는 이제 점수와 직관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챙길 게 하나 또 있다면서요? 지방 학생들이 서울 유수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어질 수 없어요. 정시 비중을 극대화 늘리면 지방 학생들이 서울 쪽에 유수 대학을 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학생부에 득점화되는 수치 말고도 진로활동란이 있는 것이고 동아리 활동란이 있죠. 그룹활동, 탐구 역량, 도서력, 크게 이 3가지 범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외대부고 트랙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신을 준비하면서 많이들 놓치는 특징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를 한 탑 4 정도로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시험 준비를 미리 시작하자. 대체로 학생들에게 수학을 미리 시작해야 되고,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 미리 시작해야 되죠. 싫어하는 과목 학교 때 맨 뒤에 하지 않으셨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을 이렇게 학생부에 쓰기 위해 치열합니다. 이거를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시로 의치한수 약을 가는 것보다 이 방법이 난이도가 낮아요. 자녀분도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둘 다 그쵸? 난이도가 낮아요. 탑2. 아이의 학교 생활을 예의주시하자. 어떻게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학교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네. 첫째 컨디션 좋아야 돼요. 학교에서 졸리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체지구력을 길러주셔야 되고, 적어도 중고 6년 동안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아침형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 학생부를 받아야 돼요. 학교 선생님을 황제로 생각하는 자세가 사실은 필요해요. 이건 꿀팁이네요. 그러면은 탑1. 영재만 의학학계에 도전하는 게 아니다. 무슨 소리죠? 약대까지 3,000명이 넘어갑니다. 전국 단위 수능이죠. 수학을 1 받지 못해도 과탐 2개 보는데 둘 중에 하나 1 못 받아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멀리 수능을 바라보는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수시 학생부도 챙기고 투 트랙을 신경 쓰면서, 물론 아무나 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꾸준해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힘 키우시는 거 중요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거 있죠. 방탄 막 되게 좋아한다. 좋아하는 게 연극을 하세요. 취미 영역도 좀 지켜주시고, 학교 수행평가 준비물 이런 거 센스 있게 미리 인터넷 주문해서 배달 딱 오게끔 해주시고, 손 가고 몸이 힘든 거를 고통 분담을 함께 해주시는 거를,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했던 것들인데, 노숙자 밥 퍼주는 봉사시설 센터 있어요. 몸이 힘든 봉사를 함께 가세요.
내가 안 해본 글이라고 해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면 아이들도 조금씩 스며들고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이럴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의학학계 어떻게 외대부고 모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혹은 중학생들이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